팀원으로 넘기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팀원과 IMF 대표들은 실장이나 본부장들도 사업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팀원은 할인율을 높여 상품권 매출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부 대표가 이를 지시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검찰은 부 대표가 사업 위반을 지시한 것이 미국 쇼핑 플랫폼 미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인지 혹은 특정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홍입니다. 폭락 사건 이후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합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 폐지를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하자 논의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인데요. 금투세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서 번 돈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당초 지난해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2년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로 늦췄는데요. 미 경기 침체 우려에 우리 증시가 요동치자 금투세 폐지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정치권에서 화두를 던진 건 다름이 아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인데요. 한 대표는 연일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 토론을 하자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관련 토론회를 취소한 것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도로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토론자는 지금 이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발표 집행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입장인지가 너무 모호하다는 것을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지금 논의하는 모두지는 정말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정책위원장이 부족해서 거론해서 이런 식으로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공자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공자의 갈라치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런 식의 갈라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면 이 말고 틀리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연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만간 입장을 모아서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다만 아직 시행도 안 된 금투세가 원인인 것처럼 몰고 가는 건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금투세는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이러한 우리 주식시장의 어려움이나 세계 경제의 이 곤란한 상황들이 마치 시행하지 않은 금투세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모습이 납득치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행도 되기 전에 그쪽으로 원인을 돌리고 마치 야당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대표자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땀딱하는 습관이 가정된 것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내 의견은 여전히 불분합니다. 당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입장이 피고한데요. 금투세 시행에 대해서 유예 혹은 완화 메시지를 냈던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도 합리적인 이야기들이 오가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합니다.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공제하고 상향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무슨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좀 있고 또 당신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제하고 5천만 원을 한 2배쯤 상향하면 반대 여론이 좀 오르지 않겠는가라는 판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께서 합리적인
급등락 사태로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린 금투세 폐지를 두고 여야가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쿄대회에서 노골드로 승부를 겪었던 태권도 대표팀이 이번엔 제대로 자존심을 회복할 기세입니다. 최경량급 박태준이 세계 1위를 꺾으면서 이 체급에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남겼는데요. 스포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나라 파리올림픽 이번에 태권도 네, 그렇습니다. 가볍고 기분도 좋고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4명이 태권도에 출전했는데요. 박태준 선수가 성공에 섰습니다. 58kg 이하급인데 4강 때 세계 1위 튀니지의 젠두비 선수를 만났습니다. 이 선수가 가장 어려운 상대일 거라는 예측이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화면으로 보면 지금 나온 화면 아니네요. 아무튼 이 선수와 경기하는 걸 보면 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어려운 상대구나라는 걸 직감을 할 수 있는데 박태준이 스피드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결승 상대는 아까 나왔던 아제르바이잔의 마고메도프 선수였어요. 경기 초반에 이 선수가 다리를 좀 심하게 다쳤습니다. 절뚝거리면서 경기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소화는 못했고요. 안타깝게도 이 선수에게 안타깝게도 기권패가 됐습니다. 우리 박태준 선수는 기권 승을 얻게 됐고요.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두 선수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고요. 관중들도 그런 모습에 박수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박태준 선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꿈만 같다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딱 그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꿈만 같습니다. 특정한 세리머니를 준비하고 가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때 순간순간 기분에 맞춰서 그냥 저도 모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금메달과 덤블링도 신났잖아요. 덤블링은 근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합 뛰면서도 많은 태극기가 보였고 진짜 그런 거 보면서 힘도 엄청 많이 얻었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사실 이전에 있었던 도쿄대회 때는 저희가 또 금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체급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 구겨진 자존심을 좀 텄다. 라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쿄대회 때 노골드라서 수모를 겪었고요. 종주국으로서 좀 자존심을 많이 구겼습니다. 태권도에서는 올림픽에서 8년 만에 금메달이 나오는 거고요. 남자 선수로만 보면 16년 만에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성과를 얻었고요. 박태준이 대단한 건 이 체급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체급에서도 첫 번째 금메달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태권도에서 유명한 이대훈 선수 있잖아요. 이대훈 선수가 체급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은메달을 땄던 선수였습니다. 이 박태준 선수 같은 경우는 대표 선발전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던 장준 선수를 꺾고 올랐거든요. 그 기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종주국으로서 어떻게 보면 구겨진 자존심을 펴긴 했지만 여기서 머무를 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자존심을 다 피려면 조금 더 메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은 선수들도 있으니까요. 박태준 선수가 일단 출발을 잘했고요. 다른 선수들도 이 금메달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여자 57kg급 김유진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박태준 선수 기운 받아서 또 한 번 시상대에 올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거도 이자민 선수도 내일과 모레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나라 높이뛰기입니다. 우상혁 선수도 출발이 좋았습니다. 네, 가볍게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2차 시기에 2m 27을 넘었습니다. 공동 3위로 예선을 통과했고요. 별명처럼 쓰라탑하는 별명처럼 시종일관 웃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게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모습만 보면 잘 모를 정도로 계속 웃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결선이 오늘 11일에 치러집니다. 근데 경쟁자들의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요. 현역 최강이라고 불리는 바르신 있잖아요. 바르신이 그 점프를 한 뒤에 종아리를 부여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종아리 부상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탈리아 템베리도 경기 전에 좀 병원 수술을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결선에서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이상혁 선수가 예선에서는 일단 2m 27 나왔는데 최고 기록이 2m 36입니다. 결선에서는
우상혁 선수가 뛰는데 바람이 좀 강하고 부러지더라고요. 네,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탁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탁구 대표팀이 지금 대회를 아쉽게 마무리를 했죠. 네, 뭐 중국한테 여러 번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중국이랑 8강전을 치렀는데 졌습니다. 뭐 우승고 영순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너무 잘했고요. 우리 선수들 선전했지만 중국의 벽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 대표팀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결승행 티켓을 놓고 여자 대표팀이 중국과 4강전을 치릅니다.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는 하루 휴식을 했고요. 삼겹살 먹으면서 체력도 많이 보충했습니다. 남자 선수들이 이루지 못한 걸 여자 선수들이 꼭 이뤄주길 바라고요. 파리가 지금 장면 시간에 만리장성을 넘는 꿈을 좀 꾸고 있기는 시간입니다.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근대 오종 경기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전욱태 선수를 포함해서 4명 선수가 출전했는데 메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에 일단 펜싱 랭킹 라운드부터 시작하는데 그거에서 좀 많이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경기 내용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박인비 선수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IOC 선수위원 도전을 했는데 결과가 오늘 안에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9시쯤에 결과가 나오고 IOC 위원 같은 경우는 스포츠 외교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선수위원은 일반 위원들과 같은 교육을 받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문대성 위원이 있었고요. 지금 이승민 위원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인비 선수가 이번에 선수들의 많은 지지를 받게 된다면 이승민 위원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이제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 뒤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회 기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선거운동 열심히 했는데 이 선수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에요. 박인비 후보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모두 29명이 나왔는데 4명만 뽑아요. 경쟁률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성공적으로 한 만큼 좀 좋은 소식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안세영 선수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안세영 선수가 입국을 했는데 별다른 얘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 어제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취재는 정말 많이 보고 팬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아직까지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본인의 얘기가 싸움을 운동이 아니었다. 협회나 핵심만 정리하면 부상관리 최선을 다했고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도 됐고 안성현 선수도 원하지 않았다.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대부분 주장이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언급해주신 부상 관련된 부분은 조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세영 선수가 부상을 당했던 게 지난해 아시안 게임 때 결승전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귀국하고 나서 안세영 선수가 트레이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그 병원에서는 2주 동안 좀 쉬고 4주 정도는 재활을 해야 된다라고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월에 있는 일본 그리고 중국 대회는 거기서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회 주장대로라면 그 병원에서는 단기간에 회복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진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이거 안세영 소속팀에 가서 재활 훈련을 좀 했고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11월 대회를 2개 나왔습니다. 이게 협회에서는 안세영의 일승이라는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의 SNS를 보면 12월에 뭔가 좀 무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 다시 갑니다. 근데 이때는 아마 협회 관계자와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병원을 갔던 것 같아요. 아니면 소속 팀과 갔거나. 근데 본인이 처음에 갔을 때, 10월에 갔을 때 병원에서 들었던 얘기랑 그때 12월에 가서 병원에서 들었던 얘기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안세영 선수는 이걸 오진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게 왜냐하면 협회 관계자들이 갔던 게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협회도 그 병원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상 관리가 그리고 오진 관련된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지는 협회에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태 관련해서 이제 김명수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조금 덧붙일 내용도 있다고요? 제가 취재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제 사실
배드민턴 선수단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네. 안세영 선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 선수단이 들어오는 날인데 모든 이제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안세영 선수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어제 들어왔던 선수들 중에는 김원호, 정남 복식에서 은메달을 땄던 선수들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뭐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까지 우리가 격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까지 넓혀가면 좀 얘기가 한없이 커지지만 적어도 메달을 딴 선수들한테 좀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는 있었는데 일단 우리는 어제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더라도 김원호 선수나 정나은 선수가 나오는 화면은 많이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안세영 선수가 일단 팀과 그리고 협회와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알아보겠다라고 한 데가 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까지 모두 세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언급하신 차분한 대응이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좀 삼가고 축하할 건 축하하고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좀 현명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올림픽 소식 김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선 시상대에 오른 메달리스트들이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도 볼거리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사용된 스마트폰은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 제품으로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도 모두 지급이 되었는데 이를 놓고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 금메달을 목에 건 우리 선수들과 은메달을 따낸 북한 선수들이 함께 어울려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의신들은 셀피 외교라며 스포츠맨십이 돋보인 명장면으로 소개했습니다. 빅토리 셀피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제품으로 이번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도 지급됐습니다. 먼저 우리 선수들 잘해갖고 너무 기분 좋았고요. 플립 6 이렇게 셀피 찍고 하는 거 마케팅도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안녕. 이미 해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림픽 에디션 한정판으로 소개되며 많게는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두고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IOC를 이용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도 선수촌 삼성체육관에서 참가 선수들